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 기본이론, 한눈에와 나올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교육과정은 없나요? 네,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교육과정 아시죠? 네, 아무도 안 보는 거 알고 있어요. 봐봤자 내체표 정도 충분합니다. 어, 그래서 기본 이론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과학 지총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교직 논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지총도 마찬가지인데 과학 지총에 구성주의 vs 객관주의 이런 것도 있고 과정 중심 평가, 또 창의적 사고 촉진 기법, 인지적 수준에 따른 질문 유형, 그다음에 질문 형식에 따른 질문 유형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게 표나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너무 외우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과학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교직 논술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멀리 본다면 2차 시험의 면접 아니면 수업 나눔이다 반성적 성찰 그런 거 할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가 교사가 될 사람이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인터넷 자료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총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딱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딱 외우고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도 1차 시험의 그 교직 논술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의 면접이나 또 수업 나눔 반성적 성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알겠죠? 이 부분 유념해서 과학지총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학지총이 정말 두꺼운데 정말 과학과 관련된 것만 딱 추리면 얼마 또 안 돼요. 다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좀 공부 후반부로 갈수록 시험과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은 좀 쳐내고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만 보시면 좋아요. 꿀팁입니다, 이거. 그래서 기본 이론 한눈에 시작하면요. 탐색 실험과 탐구 실험 나와요. 지총에는 탐색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의 그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그러니까 뒷교, 뒷평 이 부분이죠. 여기는 탐구 실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용어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근거해라 라면 탐구 실험이거든요. 알겠죠? 다음 과학적 탐구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학의 본성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표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수형도 그리듯이 들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에도 사고가 나오고 과학에도 사고가 나와요. 사고 부분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학을 보는 관점 이거는 막 주저리 너무 복잡하게 길게 나오는데 딱 이 표 하나만 외우면 돼요. 지식이 잠정적이다. 과학은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론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다 거의 그냥 읽어만 보세요. 너무 길고 막 어렵게 설명을 해서 처음에 막 과학 지총 딱 각을 잡고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하려면 되게 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기가 딱 벌써 정의적 여과막이 확 높아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딱 이 표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음 기초 탐구 기능 사이의 관계인데 관찰을 통해 분류를 하고 추리를 한다. 그래서 규칙성을 인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상이랑 추리는 이론 의존적인 관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찰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과학학습 이론인데요. 이것도 이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인지구조 수정 여부에 따른 동화와 조절 구분 그러니까 동화와 조절을 인지구조가 수정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지으란 소리예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개념 변화 학습 모형에서 개념 표현이랑 개념 재구성의 명료화 교환이랑 조금 달라요.
아래 나와 있는 표현 보면서 두 가지 구분 지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기본 이론 나올 각인데요. 저는 이제 기초 탐구 기능 분류할 때 그 분류 기준의 조건으로 5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측이랑 가설이 다른데요. 예측은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는 거고요. 가설은 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잠정적 설명, 즉 과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설의 조건 너무 중요하죠. 다음, 결론 도출 단계에 사용된 과학적 사고 방법, 당연히 귀납적 사고입니다. 다음, 강론 내용과 연계 출제 가능하다면 오슈벨의 점진적 분화 원리랑 통합적 조정 원리 이용해서 점진적 분화 원리 한다면 포괄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내체표에서 핵심 개념 부분은 다 외우잖아요. 그런 핵심 개념을 포괄성이 높은 아이디어라고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통합적 조정 원리는 뭐 비슷한 지식, 공통점, 차이점이 부각되는 그런 지식 같은 거를 용어를 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진짜 다 중요해요. 그냥 다 외우세요. 알겠죠? 다 외워요. 그리고 제가 모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단계별 활동 내용을 쓰라고 해요. 그런데 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세요. 그 모형 지총에 나온 그 모형 설명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요. 그러면 그거는 채점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형 문제를 낼 때 그냥 활동 내용을 일반적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안에 학습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습 목표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주제랑 활동 설명을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 부분 유의해서 모형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외워야 뭐 활동 설명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외우세요. 진짜 통통통통 통암기입니다. 그리고 실험 안전 파트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4월 이후에 과학 강론을 배우실 건데 거기서 나온 실험에 사용된 재료만 확인하세요. 황산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안 물으니까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좀 나올 만한 거 과산화 수소수, 염산 요 정도 보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이렇게 3번에 걸쳐 과학 강론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구 단원 한눈에 나올 각, 그리고 운동과 에너지의 한눈에 나올 각을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 지구와 우주의 한눈에와 나올 각을 다루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물질 한눈에 나올 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기출 경향은 물질과 운동과 에너지의 5, 6학년 부분에 집중되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와 우주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내면서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문제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일시적인 노이즈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과학 지도서를 디테일하게 훑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핵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외워야 할 시간에 세세한 부분을 훑는다고 해서 절대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한 것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을 실수하지 않고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항상 기억하세요. 핵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바로 탐구 단원부터 시작하면요. 탐구 단원에서 나오는 어떤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과학의 기본 이론의 변인과 연결시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통합된 단원인 탐구 단원에서 등장하는 여러 실험에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각각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증류, 추출, 크로마토그래피가 좀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각각의 공통 원리, 그리고 어떤 차이를 이용해 분류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실험으로 이것을 진행하는지, 또 기타 장치 및 도구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 원리와 어떤 차이를 이용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게 심화 내용일지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공통 원리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각에서 공정한 검사라는 것이 탐구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학 기본이론에 나오는 탐구학습 모형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첫째, 우선 가장 빠른 것.
열 에너지에서나 소리에서나 항상 고체, 액체, 기체 순서입니다. 둘째, 매질끼리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를 해야 될까? 서로 다른 매질이라면 탄성이나 밀도로, 서로 같은 매질이라면 온도로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탄성, 탄성력, 탄성 한계점, 그것의 의미를 좀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이미 사실 기출된 소재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핵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화 과정. 이게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과학 지도서의 배경 지식도 너무 길고 복잡하고 문과생으로서 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기 구역들이 막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외부에 딱 어떤 자석을 갖다 대거나 했을 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그제서야 걔도 자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클립을 자기화했을 때 우리 그냥 쓰는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석으로 계속 문지르다 보면 그 클립의 자기 구역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게 되면서 그 클립이 자성을 갖게 되고 그 클립이 자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너무 어렵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용수철과 알코올 온도계, 둘 다 늘어나는 건 비슷하지만 일정하게 늘어나냐 일정 비율로 늘어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 분산과 빛의 굴절과의 관계. 분산은 빛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빛의 굴절은 매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매질로의 입사 방향에 따라 또 볼록 렌즈의 입사 부위에 따라 어떻게 통과하게 되는지 정리했고요. 실험 도구도 정리했어요. 아무래도 정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면 시험 장치 및 도구와 관련된 용어를 서술하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류, 복사 반드시 이 정의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 0점 조정용 추화, 0점 조절 나사 두 개 다르죠? 체크. 다음 전지와 전구를 각각 직렬 연결하냐 병렬 연결하냐에 따라 다르지요. 저항, 전류, 밝기, 또 밝기, 수명, 전압 어떻게 되는지 몇 배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 각각 어떻게 연결해 측정하는지 너무 헷갈려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꼬마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도 전류인지 전압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침반 바늘 방향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표에서 나침반 바늘 방향과 전선주의 나침반 바늘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극을 가리키지 않는 이유와 전선주의 나침반 바늘이 90도 각을 가지지 않는 이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올 각을 꼽으면 일단 자석의 성질 3가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단원에서 다양한 실험이 나와요. 그 실험의 결과를 아래 이 1번, 2번, 3번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과정. 좀 길지만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리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하나 버릴 거 하나 없어요. 핵심은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격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직접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과학 전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이더라도 과학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 효율이 떨어진다고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답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가장 학습 동기가 높을 때거든요. 지금 공부하시고요. 그때 가서는 딱 단어만 봐도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과정, 소리 단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소음을 줄이는 3가지 방법, 실생활과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또 영수철의 절과 양팔저울의 원리가 2개가 다르죠? 체크. 또 0점 조절용 추의 기능 중요합니다. 또 수평을 이루는 물체의 무게가 같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아니죠. 무게와 거리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직진을 알 수 있는 현상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구와 우주 단원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운동과 에너지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통합해서 나온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크기 변화시키기의 실험 가설 세우기에서 통제 변인을 반드시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뒷문장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 또 전자석의 색이 조절 가능 방법, 그거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운동과 에너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명의 한눈에 나올 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명 한눈에 나올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형과 실제 자연 현상과의 차이가 지구와 우주 파트에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실제 자연 현상과 왼쪽 교과서에 나온 모형 실험과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교육과정에 직접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뒷교학방 또 지도서 총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형은 기본적으로 친숙해서 학생들이 쉽게 학습 내용을 익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화되고 도식화되어 실제 자연현상과의 차이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달과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인데요. 전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층과 퇴적암, 화석과의 관계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그리고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및 증거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증거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조금 더 구분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별과 달 차이가 있어요. 매일 조금씩 어떻게 뜨고 지는지 차이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차이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유무에 따른 지구와 달의 차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왼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다음 유수의 침식 운반 퇴적에 따라 상류, 하류의 각각 강폭과 강의 경사 및 유속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냉각되는 대상과 또 수증기 응결의 위치가 다르지요. 네. 물체가 냉각되면 그 물체의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 실험과 공전 실험, 각각 어떤 실험을 하는지 그 실험을 외우셔야 돼요. 네, 이제 나올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 너무 중요하고요. 알갱의 크기, 네, 이 분류 기준으로서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 탐구 기능 중 하나인 분류,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죠. 다음 화성암의 색깔 차이의 원인과 알갱이 크기 차이의 원인이 좀 다른데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주 관련된 단원에서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측자가 북쪽에서 바라보냐 남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동서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과정도 이 세 가지 단계로 부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2시 30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이유도 확인해 주시고, 공전, 아까 그 앞 슬라이드 한눈에 나온 공전의 세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의 두 번째 실험, 가설,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 세 번째 실험, 가설,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이게 아무래도 5,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계절이 변화하는 이유,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했을 때 통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우주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5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많은 양이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것만 보지 마시고요. 다양한 사이트 혹은 선배 자료로부터 5개념 정리 자료를 받으세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만 올리기 때문에 카페에 올릴 수가 없고요. 물론 저도 공부한 자료가 있지만 그건 제가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의 도움을 받아 이 5개념 자료는 꼭 챙겨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많이 헷갈렸던 거를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한눈에 나올 각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한 살의 유형, 네, 다르죠. 동물 중 곤충 안에서는 완전 탈바꿈, 불완전 탈바꿈으로 나뉘고, 동물은 난생과 태생으로도 나눌 수 있고, 식물은 한 해살이냐 여러 해살이냐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로 분류한 거지, 정말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과 곤충을 구분하는 기준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식물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중요하죠. 네, 종류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모랑 세균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공면세포랑 기공과의 관계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식물, 동물, 곤충의 단계가 있습니다. 셋 다 단계가 등장해서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다음 식물 부위별 기능이 있어요. 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말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쌍떡잎과 외떡잎 정말 다양한 구분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겉씨와 속시식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 그 다음에 속시식물을 쌍떡잎과 외떡잎 식물로 나누는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체크. 다음으로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떡잎, 떡잎사계, 그 다음에 턱잎 다르죠. 네. 각각의 용도가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다음이 현미경, 실제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각각의 관찰 방법과 특징적인 부위 명칭이 다릅니다. 비교해서 꼭 정리해 주시고, 다음 개체군과 군집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게 실제 수능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서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많이들 버리고 가시는 이 의학 부분인데요. 배설과 배출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른쪽에 이런 기관을 보시고 그 상위 기관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뼈, 근육을 보고 운동기관 이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가, 이것도 많이 버리시는 부분인데 많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생명 나올각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구와우주와 생명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물질만 단독 정리하면서 과학은 3주차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와요. 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물질, 한눈에 나올 각을 정리하며 과학 강론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기본 체계, 처음 물질을 배우실 때 강사님께서 이 구조를 알려주시는데요. 좀 더 제 방식대로 예시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다음, 왼쪽 기체 성질, 그리고 그에 따른 실험 오른쪽 연결지은 한눈표 정리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과학 강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험과 그와 연결되는 핵심 과학 강론 내용, 왼쪽이 바로 핵심 과학 강론 내용이 되겠지요. 다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이제 성취기준 용어와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식들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녹는 양과 녹는 빠르기의 조작 변인,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반복되어서 자주 나오는 기출 소지입니다. 또 나올 수 있겠죠? 체크.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위한 실험,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장한 거리가 고체는 가깝고 기체로 갈수록 멀다. 또 압축성은 고체로 갈수록 작고 기체로 갈수록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도, 강도, 세기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예시와 함께 또 원래 성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세요. 쉽게 말해 화학적 변화는 아예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변화는 언제든지 다시 그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물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는 다르지요.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또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물질의 상태 변화는 이제 온도 압력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 관련해서 두 가지 실험이 나와요. 비교해 볼게요. 물과 식용유가 섞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식용유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 조금 달라요. 섞이지 않는 이유는 물은 극성이고 식용유는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이고요. 식용유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는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온도가 높아야 더 잘 용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기체 수산화칼슘, 염화칼슘, 수산화 나트륨인데요. 체크해 주세요. 이유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물질의 상태 변화 이유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 때문이고 물질에 따라 특성이 다른 이유는 분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물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는 다르다고 했던 것과 이어집니다. 다음 지시약 색 변화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 한 장으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시약과 반응물과의 결과, 그리고 변색 범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국도 비교해 볼게요. 수국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 염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나올각으로 넘어갈게요.
물질과 상태는 다르죠.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4번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네, 온도는 색이 성질이 될 수 있지만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그 성질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도 물질 중 하나이죠. 네, 물질의 정의 앞에서 정리했던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 관련된 요의점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걸음의 원리도 좀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이죠. 체크. 그리고 13번 별표 항상 중요합니다. 사실 11, 12, 13 다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1번이랑 13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14번은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참교육할 것인지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6번도 기본이론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7번도 기본이론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항상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대체 실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심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수상 치환을 왜 해서 기체를 포집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치 집게를 사용하는 이유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22, 23은 특히 23번은 말장난이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중화, 의미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25번의 뒤처리 부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뒤처리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선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26번도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염기성 용액이 붉게 변하는 게 아니라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섞어 놓으니까 뭔가 그 염기성 용액이 같이 색깔이 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지시하게 색깔이 변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문제인데요. 연소 후에 생성되는 물질, 뭐 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과 지시학 변화와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8번도 네, 증발연소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쇼킹했지만 이제는 뭐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임고생 시절 때도 가끔 집에서 TV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EBS에서 사이언스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초등과학 관련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도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재미없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 재미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와, 내가 배웠던 이 실험을 쟤는 진짜 하는구나. 특히 29번도 걔네들은 직접 실험을 하더라고요. 직접 초를 아크릴 박스에 넣어서 번지 점프를 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머리 식힐 때 EBS의 사이언스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